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 15일입니다. 저도 셀트리온이 올해 안에 30만 원 안 가면 진짜 셀트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가치도 없어요. 이것도 못 간다라고 하면 저도 셀트리온을 정말 찍기가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하여튼 그런 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셀트리온 리뷰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안 찍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셀트 영상을 좀 봐주셨어요. 2300개 정도 봐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댓글까지 또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찍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자, 이래갖고 지금 최지영 님이 그 셀트리온 제약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 자,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갑시다. 목련꽃님 너무 오랫동안 뵙고 있죠. 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님님 좋아요 댓글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현님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30만 원 기원합니다. 김정호님 네,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분석력입니다. 김선호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고요. 참치 최고 좋아요. 자, 이렇게 좀 댓글 하나씩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복수님 셀트리온 주주된 지 5년 넘었는데 화병생. 저도 화병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어떻게 뭐 놓고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저도 올해는 셀트리온이 좀 성과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 자, 지금 먼저 이제 지수부터 우리 좀 살펴보고, 지수 먼저 살펴보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각 수급별, 차트별 흐름을 좀 보겠고, 그리고 오늘 셀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어제 이제 나온 건데 바이오 시밀러 9월 처방 데이터가 나왔어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고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뭐 아무 뭐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건 딱 좋아요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다시 61선을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갔고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음봉을 때리다가 다시 좀 달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치켜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치켜 세우게 되면 81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랑 그리고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 올라가줘야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너무나도 좋잖아요. 뭐 셀트리온은 뭐 포함되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까지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81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좀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좀 코스피 지수가 좀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21선을 좀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2700포인트를 다시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안 올라갔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좀 금투세를 좀 폐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윤 대통령이 또 금투세 폐지에 관련해 갖고 여야가 또 힘 모아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만큼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을 좀 제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지한다. 라는 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 WGBI도 편입도 됐었고 앞으로 이 시장에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금투세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 좀 억울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 돈들이 좀 들어오려면 저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다시 이제 코스피 쪽으로 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들어와주고는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오늘 이 양매도세가 나왔네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책 그러니까 부양책이 뭐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요즘 엄청난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 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이나 뭐 이제 S&P 500 지금 다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죠? 그리고 홍콩 뭐 이런 쪽은 지금 최근 들어갔고 뭐 상승에 좀 조정세를 주고 있고, 지금 일본도 뭐 이 정도로 가고 있고, 대만 뭐 다 좋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막 지지부진한 이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하락률이 1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개별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뭐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영상을 찍어 드렸듯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이 상단 라인 지금 약간 여기가 물량대 저항 라인 여기를 지금 이제 뚫어내야 돼요. 사실 결국에는 뚫어내고 이 고점 21만 1,000원을 뚫어내야지 앞으로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고점을 20만 2천 원을 뭐 좀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종가를 20만 원에서 좀 주차를 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은 이 셀트 관련해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이 인플렉트라의 이 처방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전체 바이오시밀러 비중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파이자의 지라베브 베바시주마 바이오시밀러죠. 얘네들이 지금 생산 지연에 따라서 공급 부족으로 처방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회복은 11월 말로 추정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베그젤마랑 이 암전의 엠바시가 지금 반사 수혜가 지금 예상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베그젤마의 좀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베그젤마가 지난달만 해도 한 3%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6%대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 오, 이건 진짜 고무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바시주맙의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지금 베그젤마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라베브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그죠? 엠바시는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베그젤마가 점진적으로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10%대로 올라와 주게 되면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베그젤마의 좀 선방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플리시막 계열에서도 인플렉트라가 좀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점유율에서 저방액 점유율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 뭡니까? 그 트룩시마가 조금 꺾였어요. 조금 꺾였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30%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데이터는 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레미케이 인플렉트라 그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에 점유율이 쭉 이제 우상향 해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세포주 개발 플랫폼을 첫 공개했습니다. 이는 뭐 생산성을 높인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난 이제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컨퍼런스에서 이 세포주 셀 라인 개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세포주 개발을 주제로 독자 개발한 신규 세포주 개발 플랫폼 HICHO의 특장점과 활용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주가 과연 뭘까? 세포주 개발에 대한 시장이 과연 뭘까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실험실에서 즈그가 알아서 자라고 분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세포들의 집단입니다. 집단. 그러니까 배양시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포주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의약품, 특히나 이 셀트리온의 가장 장점인 이 항체 기술력,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주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단백질, 항체들을 뭐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세포주 같은 경우는 이 맥주 양조장 있잖아요. 맥주를 만드는데 뭘 씁니까? 효모가 이용이 되잖아요. 효모가 이 맥주를 만들듯이 세포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약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좋은 효모가 좋은 맥주를 만들듯 좋은 세포주가 효과적인 그리고 좋은 의약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주 개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셀트리온이 지금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의약품을 빠르게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포주가 주의 어떤 기술을 토대로 해갖고 앞으로 생산을 빠르게 하면서 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생산성과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셀트가 하고자 하는 이 CDMO 사업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CDMO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이 분야에 있어 갖고 가장 좀 이 탑티어 회사들이 뭐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사실. 론자라든지 뭐 이런 스위스 기업,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 이런 기업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CDMO 쪽으로 셀트리온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기술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또 추가적으로 뭐 내용은 좀 없었고 최근에 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IND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6.5조 매출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슈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20만 원대를 다시 안착을 시켰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제약이 어쨌든 여기서 제약도 역시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하방의 압력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잡고 이제 상방에 대한 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지난 8월 달에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셀트리온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램시마, 허즈마, 바이오시밀러의 이런 뭐 점유율 30% 이상 기록 성장세, 뭐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의 생산 내재를 통한 뭐 생산 잘 됐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뭐 이익 감소가 있었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뭐 이런 단기적인 투자 이슈도 있었고 인력 확충도 있었고 이런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캐파에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이랑 합병을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좀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이런 내재적인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겠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제약도 역시 어쨌든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에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제약을 만약에 뭐 여기서 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기가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회비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종목을 일단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역배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눌렀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양봉이 한번 나와야 돼요, 사실.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이런 식의 양봉이 하나씩은 나와줘야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바닥권을 잘 잡았다라는 인식을 주려면 결국에는 지금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더 거래량을 내어주면서 여기 장기 이평선 라인까지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부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 한 10%에서 13% 정도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지금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여전히 아직 탈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다른 거 하는 게 더 기회비용상으로는 좋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잘 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유한양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물론 이 너무 이제 저점 대비하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애들은 더 가거든요 사실. 알테오젠 이런 애들 더 간다라는 소리예요. 더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기도 많이 쌓여 있고, 여기도 좀 일정 부분 쌓여 있고, 여기도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 매물대, 이쪽에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만 잘 소화되면 얘는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물려 있는 뭐 개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개미들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셀트리온 제약 주주시라면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제약도 그래도 최근 들어갔고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또 나와주면서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뭐 갑자기 막 호재가 터져갖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셀트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여러모로 셀트리온이 상승에는 유리하다. 이런 좀 데이터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물량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 지금 완전 수렴 구간이잖아요. 수렴 구간이고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제약 역시 월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아직 수렴 구간이 아직 아니거든요.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거 60일선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렴 구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전히 여기서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는 모멘텀이 붙어야 돼요. 결국에는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 지금 수렴 구간에서 이제 지금 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차트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주주님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참치형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